김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이제 가을이 돼서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가운데요. 저는 사실 그 처서 이후에 입 돌아간 그 모기도 좀 찾으러 다니고 귀뚜라미 소리도 좀 들으려고 요즘 많이 바빴는데 김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좀 많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저희처럼 병원에 있다 보니까 입원 환자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네. 걱정이 많았고요. 또 장마도 특별히 유달리 다른 해보다 길었고, 태풍도 여러 번 또 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안팎으로 마음이 네.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날씨가 좀 선선해서 좋았는데 이게 한절기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이 심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건강관리가 다른 때보다 특별히 더 중요하고, 네. 어떤 건강관리를 우리가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기가 쉬워지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호흡기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요즘 유독 비염이나 천식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호흡기 증상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요즘처럼 마스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렇습니다. 예, 개인위생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거리두기 하는 것도 호흡기 질환 예방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 네. 그리고 방안 온도를 50도, 60도 유지하면서 환기를 시키면 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 밖에도 목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과 저녁에 기온차가 좀 많이 나고 차가운 기운이 불기 때문에요. 특히 목 뒤에 있는 대추혈을 보온해 주시면 좋은데요. 가을이 됐으니까 스카프라든지 아니면 없으면 면 수건이라도 이렇게 둘러주시면 보온 효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 하게 되면 또 비타민이 많은 과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드실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우리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또 성기가 조금 떨어지는 요때 딱 맞게 유자차라든가 생강차 같은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함으로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차들을 꾸준히 마셔주는 것도 좋고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때 도라지나 그 감초를 1:1이 비율로 섞어서 네. 약처럼 드시지 않고 그냥 차처럼 네. 편안하게 자주 마시게 하거든요. 그렇게 네. 하게 되면 평상시에 호흡기가 좀 약하신 분들, 또는 교사 선생님들처럼 네.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꽤 그 호흡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여름에도 그 당근차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가을에도 이렇게 차를 설명해 주시니까 더욱 좋습니다. 저는 이 2020년 가을이 저희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예년하고 다른 가을인 것 같아서 요즘 뭘 권하고 있냐면 햇빛 샤워라는 걸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이 햇빛이 그냥 주어지는 산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살균 효과도 있지만 신체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요. 노폐물 분비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염 환자가 햇빛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치료 효과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요즘처럼 스마트를 많이 사용하실 때 햇빛에 나가서 시력 보호 차원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햇빛을 눈으로 받아들인다는 마음을 계시면요. 시력도 좀 보호가 되는, 또는 눈이 조금은 편안해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세요. 네, 그렇죠. 저는 여기다 조금 더 보태서 우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우울해서 우리 코로나 블루란 말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울한 경우에는 사실은 또 햇빛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가을 햇빛이 좀 따뜻할 때는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야외 활동을 유달리 그 햇빛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방 안에서라도 낮 시간에 낮잠을 주무시더라도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다리를 놓고 낮잠을 주무셔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는 그 책을 읽어도 약간 베란다 쪽 햇빛이 자꾸 비치는 데서 책을 읽으면 기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들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더더군다나 유리창을 좀 열어두시고 환기까지 시키시면서 햇빛을 받아들이시면 정말 이 가을볕은 자연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 저희가 아무래도 한의사다를 보니까 환자분들이 조금 집에서 할 수 있는 지압법이 없냐고 물어보실 때도 있거든요. 어떤 걸 권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호흡기 질환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콧물, 또는 코막힘,
기침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콧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콧물을 흘려서 그걸 네. 닦고 하다 보면 코가 뻘겋게 헐 수도 네. 있어요. 그럴 때는 코의 양 옆에, 코 날개 옆을 지그시 눌러주는 네. 그 혈자리는 영향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코막힘입니다. 네. 어른도 사실은 코가 막히면 굉장히 힘들어요. 음. 이럴 때 북한에서 또 하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라이팬을요, 그 불에 올려놓고 연하게 달굽니다. 네. 연하게 달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드시는 식초 네. 한두 방울을 딱 떨궈 놓으면 식초 향이 싹 납니다. 근데 네. 식초 향을 갑자기 세게 확 쏘이면 그 어른 애기들도 그렇고 네.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 네. 이 향을 맡을 때 느끼는 이 방법으로 살짝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은은한 식초 향이 내 몸에 싹 들어오면서 네. 코가 뻥 뚫리거든요. 네. 우선 코가 막히면 잘 자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밤에 잘 자지 못하면 네. 성장 호르몬이 더 적게 분비돼서 그렇죠. 키가 못 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코 막힘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 좌우 머리 이렇게 뒤에 뒷머리에 네. 손을 갖다 대면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손으로 꼭 눌러주는 것도 외부 바람을 막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쉬운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요즘 말하는 그 아로마 요법 같은데요. 실제로 후라이팬이나 이런 걸 좀 달구는 게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뜨거운 물을 가져다 놓으시고요. 코에 뜨거운 습기로 훈증만 해주셔도 코가 막힘이 좀 이렇게 해소되는 걸 느끼실 수도 있고요. 재채기가 좀 심해진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인중 부분, 요 중앙을 눌러주시면 수구열이라 그래서 꾹 눌러주시면 그래도 재채기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많이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을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봄, 가을 보약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처방을 많이 쓰냐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습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서 그 부분을 위주로 했다면 가을에는 건조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음이라든지 윤조하는 처방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한의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장님, 이 가을이 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생각은 없었나요? 가을 하면 뭐 우리가 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저는 사실 가을 하게 되면 네. 조금 마음이 살짝 울적한 느낌이 들어요. 네. 내 고향이 북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을 하게 되면 추석도 있고 조금 우리 느낌이 약간 처량한 느낌이 네. 들잖아요. 마음이 조금 우울한 경우가 좀 있죠. 근데 김 원장님은 사실 어떤 가을의 감성을 많이 느끼셨는데 저는 사실 가을 딱 들어오니까 가을 전어가 생각이 나고요. 이게 막 슈퍼를 가니까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그 달콤함이란. 저는 이상하게 이 청고마비의 계절이라서 그럴까요? 먹는 거가 확 들어와서 좀 김 원장님의 감성이 부럽습니다. 네, 가을 청고마비 계절이 맞습니다.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네. 못 나가고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독 다른 때보다 이렇게 섭취하는 양이 네. 또 많아요. 그렇죠. 섭취만 네. 하면 또 그게 또 다 살로 쪄서 또 우리가 뭐 확진자 이런 신조도 생각이 나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먹기는 하되 잘 먹고 그걸 잘 배설시키자는 의미에서 가을철 하게 되면 또 운동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사실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체중이 느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렇죠. 체중이 느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실 성인병이 걱정이 되는 거죠. 막 혈압약도 먹어야 되나? 당뇨도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먹는 걸 제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이상하게 무릎, 발목까지 관절도 약간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체중 조절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동법도 사실 이 2020년 코로나에 맞서는 운동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아무래도 요즘은 집안에 계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운동을 한번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사실 집안에서 그냥 호흡으로 하는 그런 운동법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걷는다라는 운동이 있으실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분발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타신다거나 또는 등산을 가실 거고요. 심폐기능 활성을 위해서 뛰는 운동도 즐겨서 많이들 하셨죠.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집 안에서 소요를 하는, 걸어 다니는, 또 생각을 털어버리는 그런 운동법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좀 새롭게 시작한 운동이 있어요. 네.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호흡법이라고 네. 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자리에서요. 바로 누운 자리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있는 대로 천천히 들이쉽니다. 이 숨이 내 배꼽까지 내려갔다 할 정도까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네. 한 1초부터 3초 정도 잠깐 멈췄다가 또 천천히 내쉬거든요. 그러면 이 내쉴 때 이 몸 안에서 나쁜 기운이 확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걸 한 번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처음에는 5번 하기에도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번, 15번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서 몸을 딱 일으키게 되면 네. 굉장히 개운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시면 처음에는 정신이 맑아진다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아, 몸이 가벼워지는구나 네. 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운동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잠깐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땀을 네. 많이 흘립니다. 네, 그렇죠. 땀을 많이 흘리면 한국에는 워낙 여러 가지 뭐 운동 후에 마실 수 있는 음료들이 많아요. 네.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가 아무래도 찬 음료가 당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찬물을 불컥불컥 마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면 늘 좋은 것만 아니고 가끔 가다가 찬물이 여기에 네. 고여 있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죠. 옛날 어른들께서 물에 얹히면 약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그렇게 찬물이 여기 고여 있는 느낌이 들면 썩 편안치는 않거든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술 반잔을 네. 따끈하게 덮여서 네. 딱 반잔 정도만, 한 잔 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잔 정도만 딱 마시면 이 가슴속이 찬물이 고여있는 느낌이 확 편안해져요. 이런 네. 것도 아마 여러분들 이용을 해보시면 땀을 많이 흘려도 거기에서 해소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김 원장님이 술이 약이 된다는 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아마 집에서 반주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주 즐겨서 애용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가을은 여름과 겨울의 사이에 낀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에 있는데요. 저희가 여름에 그 습기를 제거하지 않고 가을에 왔을 때 소화가 안 되실 수도 있고 그걸 춥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여름을 잘 보내고 나서 이 가을의 양생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양생을 잘 응용해 보시면 여러분이 건강한 겨울을 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저희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